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우리 군 3,000톤급 잠수함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일본과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8개월가량 인도가 지연됐던 일본함 도산 안창호함이 최근 방어장비 시험평가를 통과한 것에 이어 3,000톤급 잠수함 3번함의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인데요. 1번 함이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2번 함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 참가한 안무 장군의 이름으로 명명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름이 붙여져 3번 함의 이름은 신채호 함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현재 3,000톤급 잠수함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 4월부터 건조에 착수한 신채호함은 건조한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인 진수식이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되어 벌써부터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손원일급 잠수함을 잇는 3,000톤급의 국산 잠수함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을 구매하거나 기술 협력을 통해 잠수함을 생산해왔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생산한 첫 3,000톤급의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뜻깊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15번째로 잠수함 설계국에 등극했고 국산화율은 76.2%를 달성했죠. 즉 우리 군이 자주국방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정을 개발하는 기술적 노하우가 집약된 잠수함의 국내 건조는 국방 연구개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개발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에 참여하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죠. 이러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사업은 2024년까지 3척을 건조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정보다 세 번째 잠수함의 도입이 매우 앞당겨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산화율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생산된 신채호함을 비롯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일본이 벌벌 떠는 이유는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이 21세기 거북선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들은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시에도 최강의 함선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북선처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막강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최강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일본은 해당 소식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본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20년 디젤 잠수함으로는 3주가량의 세계 최고의 잠항 지속시간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신채호함으로 명명된 3번함은 여러 측면에서 성능이 개량되고 더욱 향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잠수함 이름은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의 이름을 명명한다는 해군 전통을 따랐는데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은 독립운동기 사학에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민족운동에 뛰어들어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황성신문 언론 및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주필로 활약하며 을지문덕전과 이순신전 등과 같은 민족 영웅전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며 민중에게 자주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하고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했죠. 그는 3.1운동 전까지 역사의 주체와 동력은 영웅이라고 여겼으며 뛰어난 영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영웅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광개토대왕과 을지문덕, 이순신 등 외적과 맞서 싸운 군사적 영웅들의 평전저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인데요. 주권을 되찾기 위해 어떠한 폭력적 수단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은 독립을 외치며 옥중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3일간 방치되었다가 사망했습니다. 그가 쓰러지기 직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 면회를 왔던 가족들이 재산이 넉넉했던 일가 친척의 도움을 받아 병보석으로 풀려날 것을 제안했지만 신채호 선생은 그 일가 친척이 이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변했다는 것을 알고 병보석을 대차게 거절했습니다. 이후 당시 친일적인 논조로 변절해버린 조선일보의 취재와 추가 연재 요청도 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는 소신을 보였죠. 이러한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붙였기에 신채호함은 그 위험을 더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 국방부는 북한 대비를 넘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대응을 함께 고민했고 해상에서의 해결책으로 중형 잠수함의 개념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중형 잠수함은 인접국의 대량 살상 무기와 해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바닷속에서 대기하다 필요시에 핵심 요소 공격이 가능한 보복수단을 탑재한 전략 무기체계인데요. 이러한 무기체계를 구상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던 일본에 대한 대응이 현실화된 상황은 이 자체로도 일본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우리 군이 해군력 증강 계획을 발표한 당시부터 자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구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적의 도발을 막고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SLBM의 개발이 시급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는데요.
지난달 한국은 SLBM을 보유한 세계 8번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군 당국은 도산 안창호함에 SLBM 6발 탑재를 목표로 지상 사출 시험을 지난해 완료했죠. 안창호함이 운용하는 SLBM의 탄두 중량은 총 6톤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 잠수함이 운용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12발과 중량이 같습니다. 현무 시리즈 탄도 미사일을 바다 어디에서도 쏠 수 있는 건데요. 최대 사거리는 무려 500km가량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함정에서 발사한 경우 한국 해군이 일본 도쿄를 비롯해 광범위한 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것이죠. 고정된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ICBM과 달리 SLBM은 수중 깊은 곳에서 수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지상 발사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바닷속 잠수함에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지점을 찾기가 어렵고 발사 징후도 잡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본은 애가 타는 상황이죠. 때문에 우리나라가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했을 당시 일본 언론은 해당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이제 와서 SLBM을 개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명백한 대일전을 위한 준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공격 대상 중 일본이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은 단순히 반일이 아니라 일본을 부수고 싶을 정도로 미운 나라로 여기기 때문이다. 방위비를 GDP의 2%로 확대해줄 정치가를 늘려야 합니다. 라는 불안감을 표하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즉 핵 잠수함으로 써먹기엔 안창호급이 너무 작다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며 미국 정부의 전통적인 노선인 핵무기 비확산 노선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국방부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대한 언급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한미협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대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기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을 강하게 자극할 소지가 있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반대하지만 탄도미사일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걸 허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관련 인원들을 위탁교육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 미리 SLBM을 만들어 놓고 수직 발사대를 심는 등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한 차원 더 높은 전략 무기를 공개하는 한국의 모습에 일본에서는 한국 국방부가 뭔가를 잔뜩 감추고 있다가 보따리를 하나씩 풀고 있다는 의문 섞인 반응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착실히 국내 기술을 발전시켜 고급 기술 체계인 SLBM 운용까지 가능한 잠수함을 차근차근 늘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 대체까지 가능한 국방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거듭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군의 억제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을 상대로 대폭 향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